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월 12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에는 서울 경마 총 13개 경주 그리고 제주 경마 4개 경주 총 17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2주차 토요 경마 역시 휴장 이후에 지난주 시행됐던 서울 경마 그런 흐름처럼 은근히 연말 연초 편성 구도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상당수의 경주에서 이변이 많이 발생했는데 자, 이번 주에도 쉽게 접근에 따라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편성이 많습니다. 매경주 상당히 조심스레 접근을 하셔야겠고요. 저희 방송의 특징이죠. 해당 경주의 인기마는 물론이고 인기마구도 무너뜨릴 복병 전략까지 꺼내서 낱낱이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최성진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엔 차분하게 외선에서 오히려 상대의 흐름을 맞춰가면서 페이스를 따라가 준다면 경쟁 자체에서 상대 마필들을 피한 구도이기 때문에 화기의 선전 가능성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세영 기수 안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문세영 기수의 장점은 초반부 마필의 스피드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1번 게이트에 직전의 모래 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방사 가면까지 씌워가면서 훈련시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선행 나설 수 있는 또한 앞말들과의 경쟁이라면 퍼버걸 저스티스의 잠재력은 가장 높이 평가해야 될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선입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스피드의 전력입니다. 페이스력 좋아지고 있는 8번 해나라의 선전. 전개를 보니까 빠른 말이 없어요. 8번 가온포스가 문세영 카드로 다시 한번 강공선행 작전으로 늘어난 거리에서도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마필로 보입니다.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고요. 전개도 8번 가온포스에 이어 2선에서 응수를 할 수 있는 구도 속의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아진 만큼 5번 비평의 연투 기대치 충분해 보입니다. 페더러리스트 자체도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 혈통을 분석할 때 좀 다들 이렇게 대세로다가 치우쳐지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말들이 1000m 위주로 뛰었기 때문에 우승 거리는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늘어난 거리 가능성 보여주기에 충분한 전력으로 2번 명품 축제 가장 먼저 점수를 줍니다. 복병권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말 승급전 3위를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말 6번 스피드 영웅의 호전세와 제가 중심마로 강조드릴 말 외곽에 있는 8번 스피드 조이라는 말입니다. 외곽 전개하면서도 시중일관 여유 있는 모습으로 결국엔 우승을 거뒀고 편성까지 잘 만났습니다. 앞선 보내주고 차분한 전개라면 결국엔 직선에서 추임력 우승까지도 매우 유력한 말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장산와일드가 눈에 띕니다. 1번 게이트 2점 선행 나설 가능성 매우 높고 선행 나설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말이기 때문에 유력한 가운데 또 직전 공백에도 컨디션이 매우 좋은 모습 또한 5번 미라클 한센도 줄어든 거리라는 게 매우 호재라는 판단입니다. 줄어든 거리 1200에서는 선행선임 모두 가능한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역시나 1200m에선 굉장히 높은 경쟁력 보여줄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연달아 3차기 아쉬움을 이번에 편성옥이 만회할 듯합니다. 5번 한센 글로리를 가장 높게 평가해 드리겠고요. 게이트 안쪽 들어온 2번 스톰라이커 선행이던 따라가던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어 있기에 이번에 입상 도전이 가능한 2번 스톰라이커까지 강조드립니다. 이번에도 최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직전과 동일한 전개 운영 속에 10번 빅 이어의 선전 기대치 충분해 보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마 10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세마 경주 데뷔 후 단 한 번도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적이 없는 미승리마 경주입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편성상 능력 우위에
충만은 서 있는 듯합니다. 그 말이 생애 첫 승까지 달성하리라 보고 있는데요. 1강이 서 있고 2중 혹은 3중 도전권이 2, 3두 정도로 가려지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압축도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 내용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경주 서울 3경주 집중 분석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가장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말이 딱 한 마리가 눈에 띄는 그런 편성입니다. 바로 9번 프라이빗맨입니다. 선추입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약편성까지 이번 경주 만났고 앞선이 이번 경주는 사실 매우 약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빠른 말조차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앞선 선입권까지도 전개가 가능하고 선입전개 후에 뒷신발에도 매우 좋은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5번 금피탄환입니다. 성장세가 매우 좋다라고 판단되는 3세마입니다. 3번의 경주만을 딱 치렀는데 가장 최근 경주는 충돌하면서 출발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급 기수의 안장으로 선입 전개까지 가능한 초반에 빠른 말이 별로 없는 편성까지 만났기 때문에 최적 전개 후에 좋은 결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1번 키노우 캠프도 마찬가지 구도입니다. 10월 달에는 전개가 꼬였고 직전 경주는 충돌하면서 출발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늦추입을 했는데 이번 경주 말씀드렸지만 빠른 말 별로 없습니다. 정상 출발이라면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인디펜던스라는 말도 얼마든지 잠재력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행심사 시에는 출발이 매우 굼뜬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데뷔전은 역시나 출발이 매끄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행심사에 비하면 많이 초반 스피드 성장한 모습 보여줬고 잠재력 매우 좋은 말로 판단되는 만큼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선입권 가담 후에 뒷신발이 해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경주는 약변성에 빠른 말도 없기 때문에 최적 전개까지 가능해진 9번 프라이빗맨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에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9번마 프라이빗맨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이후 2번의 경주 적응이 직전 경주 보여준 전력의 변화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또한 김효준 기수의 좋은 홀 이번 경주도 저 역시 또 기대하고 있는데 후차권에서 보는 시각 자체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꼭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1번마 퀴러브 캠프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번 인디펜던스라든가 금빛탕은 아예 무시하자라기보다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마필들을 아예 소개를 안 해주셔서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먼저 안쪽 2번마 천지기상 같은 경우에는 3전째에서도 좋은 스피드를 보였었고 직전의 경주는 파행 때문에 3개월 만에 출전이었어요. 서서히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 정상 출전 주기에 최적 전개라면 2번마 천지기상도 충분히 가치 있다 평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4번 인디펜던스나 5번 금빛탕한도 주폭은 좋지만 이미 주폭에서 검증을 보인 마필은 8번 정상 여신으로 판단됩니다. 9월 30일 경주에서 이제 2전 만에 좋은 주폭을 바탕으로 입상을 성공했었고 직전 경주에서는 생각보다 페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리를 좀 못 잡았던 것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는 만큼 같이 늘어난 거리라면 이미 탄력을 보였던 8번 정상 여신은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8번 정상 여신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확고한 말도 없고 아직 어린 잠재력이 있는 변화가 심한 어린 말들의 경주다 보니까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를 정확히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8번 정상여신 같은 경우 우선 데뷔전을 1300m로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무난한 전개를 하고도 직선에서 전혀 추입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1000m 경주에선 좋은 추입력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번 늘어난 1300m에서 과연 직전 같은 최근 같은 그런 추입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에서 추입력을 만약에 추입해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을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4번 인디펜던스라는 아직 한 번밖에 뛰지 않은 좀 더 잠재력을 높게 이 말을 평가하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서 4번을 선택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정이라도 지어드려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9번 프라이빗맨이 강축으로 서 있는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가 솔직히 실전에 임하기가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와중에 이제 최성진 위원은 복병들을 이렇게 쫙 추천해 주셔가지고 혼전을 만들어 버리셨네요. 저는 백동일 위원의 의견에 거의 동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번 정상효 씨는 저도 한 표
왜냐하면 이거 직전 경주에 1300m를 준비를 하다가 1300m 편성이 깨지면서 1000m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공백이 좀 길었고 적응에 만족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 천지기상은 여쭤봐야죠. 이번 경주에 빠른 말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선에서 공략을 하고 뒷심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말이라면 이번 천지기상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이 말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천지기상도 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1300m에서 막판의 지구력의 부족, 이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말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판단되는 경주가 9월 1일에 3착을 했던 그 경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정말 최적 선입 전개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또 막판에 아쉽게 입상에 실패하는 모습.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는 1번 퀸오브 캠프라는 제가 말을 언급을 드렸는데 직전 경주의 출발에 있어서 1번 이 퀸오브 캠프가 좀 충돌하면서 출발에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주 정상 출발할 경우에 1번이 2번보다 더 전개를 잘 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기 때문에 2번 대신 1번을 우선순위로 선택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일 전광판의 흐름도 그러겠지만 9번 프라임맨이 요 편성에서는 입상한 자리를 충분히 지켜낼 말로 보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9번 프라임맨은 이제는 이 발주도 매끄럽게 이끌어내고 있고 모든 조건이 좋아요. 5번 금피터넌이 이제 기대는 낙벽이 어느 정도 잡혀가면서 직전에 이 가능성을 선보였던 말이고 한 박자 빠른 스퍼트가 가능한 5번 금피터넌이고요. 이번 천지기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최성진 의원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시는데 저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일 수 있는 게 자, 이 말이 9월 1일 날 실전 변화를 보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반가지 큰 고리제갈 승인장구 착용 이후에 기수의 부조에 대한 수능도가 좋아졌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삽입을 해 본다라면은 적용을 해 본다라면은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이었고 이번에 정상주기 전개도 앞선에서 선입권에서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이번 천지기상 충분히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여기에 뭐 굳이 또한 한두 더 말씀드려보면요. 10번 클린업 트리오도 분명 잠재 능력은 보유한 말로 보이고 있고 자, 이번 경주 초반 전개도 뭐 썩 뒤쳐져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조건도 아니고 10번 클린업 트리오도 향후 발전 기대치는 있어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요. 10번 클린업 트리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0번 클린업 트리오 초반 스피드는 굉장히 좋은 말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이 말도 역시나 1300에서 과연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좀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경주,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이 클린업 트리오가 안쪽 게이트 이점을 활용해서 정말 최적 전개를 해냈는데 결국 지구력의 부족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좀 작용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향후에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라면 한번 추천을 드릴 만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조심스레 첫 승까지도 예측해 봅니다. 9번 프라이빗맨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앞전 3경주와 더불어 역시 능력 위에 중심권의 마필은 서 있는 듯합니다. 이 도전권들이 상당히 난해하게 형성이 되는 형국인데요. 단거리 레이스에 경주 여건이 유리하고 전개 구도가 상당히 좋아진 마필이 어떤 말일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4경주 제가 프리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방송 추천 경주가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좀 초반부에 좀 선정을 했네요. 강력한 중심 마필이 포진돼 있고 후차권에서 최선의 압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초반부 좀 더 강하게 붙어볼 경주를 판단을 합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할 마필, 잠재력 우위의 마필이죠.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만 메디치 글로리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주인 심사도 워낙 주폭이 좋았어요. 데뷔 전 12번 게이트였습니다. 선행권을 나설 수 있는 안쪽의 마필들을 그냥 가볍게 외선에서 감고 올라가면서 굉장한 잠재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직전에 농협중앙회장배 자체에서는 송문길 조교사가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 말이 선행 가기보다는 따라가는 것을 원하고 따라갈 거다라고 이제 작전을 그렇게 인터뷰했던 걸 기억을 했는데 오히려 실전에서는 메디치 글로리가 안쪽에 있었던 땡큐 첼리라는 마필보다 좀 더
월등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아예 선행권을 나서버렸죠. 선행을 나선 이후 4번 마필과의 경합 속에서도 견뎌내면서의 착승권의 모습입니다. 끝걸음 죽지 않았어요. 이번 경주 상대 대폭 약해졌죠. 선두권 스피드 월등하게 앞서 있는 상태 이상 없는 10번 메리츠 글로리는 이번 경주 얼마만큼의 능력으로 우승하느냐가 가장 관심이 마필입니다. 후착 도전권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구도이기도 한데요. 우선적으로는 5번 대성말리가 눈에 띄죠. 올해 4월 달에 이제 3월 달에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급이 됐어요. 대성말리는 강력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두권을 장악해 뛰었던 마필인데 꾸준하게 변화를 보이면서 최근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11월 달에 입상 이후 11월 11일은 좀 아쉬웠다 할지라도 직전 경주도 2선 외곽 내측 4선 모래를 최소한 맞는 전개를 펼치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10번만 메디시 클로리와 함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7번만 지아니가란 마필도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죠. 데뷔 전 1300m에 도전을 해서 3위권의 가능성을 보여왔었는데 그 이후의 경주들은 페이스와 전개가 좀 풀리질 않았었어요. 직전의 경주 2000원 기수 초반부터 코너까지 정말 강하게 몰아서 마필의 능력을 최대치 끌어보려고 노력했던 그러면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좋은 선임력을 발휘했던 만큼 상승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요. 안쪽에 있는 3번마 골든다이얼한 마필 자체가 힘 자체는 분명합니다. 데뷔 후 2번의 경주 뚜렷한 주폭을 보였던 마필이기도 하고 직전의 경주에서는 내측으로 사행을 하면서 발주가 좀 늦었었죠. 전기가 밀린 후 직선 구간에서 보였던 주폭은 여유가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발주라면 이번 연휴 역습 가능성 최적 전개 3번마 골든다이얼도 관심이 필요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강력한 잠재력의 마필입니다. 외곽인의 10번마 메디치 글러리를 필두로 압축을 가져가야 할 텐데 최선의 압축 약속드리면서 이 안에서도 정리를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구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강한 승리 보답드릴 오늘 4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 역시 많이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메디치 글로리는 잠깐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선행 이번에도 나가겠습니까? 선행 가도 좋고요. 선행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전 그렇게 싸우면서도 저 정도의 모습이라면 입상권 자체를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평가합니다. 네, 혹시 메디치 글로리가 선행을 못 가면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말씀해 주신 대로 조교사의 멘트하고 실전에 임했던 경주 그 기수의 임기응변하고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저는 이 선행에 대한 대안 8번 리처드 오브 뉴스테 한번 여쭤볼게요. 공백이 좀 있었고요. 직전 경주엔 공백 복귀전이었습니다. 적응을 잘했다라고는 저도 평가는 안 할게요. 다만 이 말은 선행마입니다. 선행을 나섰을 때 성적이 훨씬 더 좋고요. 원체 끌죠. 다행인 점은 휴양을 거치면서 이 말이 끄는 버릇이 좀 많이 나아졌고 오히려 좀 차분하게 기수 부조에 순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 말이 선행을 나가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8번 리처드 오브 뉴스테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선행은 충분히 나설 수 있죠. 8번 리처드 오브 뉴스테는 데뷔 초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전력이기 때문에 선행은 충분히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마필 자체가 패출혈의 여파 속에서 기대는 악벽까지 도지면서 좀 고생을 했었고 그 휴양 기간 동안 마방 이적도 있었어요. 직전의 경주 이제 재검 때 모습은 나름대로 기대치를 보여서 그래도 얼마만큼 띄워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외선에서 분명히 추진 안 했습니다. 그냥 흐름만 따라가야지 하고 경주 운영을 했는데 직선에서 주폭이 또 안 나와요. 정상 출전 중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제 주기를 돌아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1300거리라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설령 선행을 간다 할지라도 압박을 심하게 받는 이번 구도에서는 한 번쯤은 더 적응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돌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당연히 10번 메디치 글로리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저 역시 없습니다. 아주 여유 있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하지만 후착에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번 킹 메신저라는 말이 이번에 한번 강하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구도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뛰는 말들 중에 10번 메디치 글로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강력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안 보이는데 4번 킹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3전 전 경주에서 이미 4등급에서 우승을 거둔 바도 있는 말이고 이 말 같은 경우는 꼭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말도 아니고 앞선을 보내놓고 타이밍 맞춰서 올라올 수 있는 추임력을 가진 말입니다. 문세영 기수로 안장 변경한 4번 킹 메신저의 역습, 추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마필에서 아마 킹 메신저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 달에 입상 자체도 여유가 있었었고 좀 전개에 좀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는 좀 훈련 성과가 나쁘진 않았어요. 뭐 3등급의 외산 3등급이죠. 뭐 최강구수와 병합하는데도 잘 뛰어줬었고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는 전기가 꼬인 것도 있지만 당일 체중이 한 26kg 빠졌던 것도 부진의 원인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후미권에 있었으면서도 그 걸음을 끝까지 유지해주는 그 중속 자체는 좀 지켰다는 것이 아직까지 좀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킹 메신저는 충분히 복병권의 세력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당일 상태 꼼꼼히 체크하는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 4경주는 그야말로 군계 일학의 마필 요 10번 메디치 글로리가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이 도전권의 옥석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모두 도전권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7번 지연이거나 뭐 5번 대성말리 뭐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고 여기 6번 체인지 메이커 여쭤볼게요. 딱 한 번 뛰었죠. 주행심사 통과 이후 공백이 있었고 11월에 주행심사 다시 한번 치렀습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1300m를 선택을 해서 출전을 했고요. 다선제 초반 전개 내측 중위권에서 따라가며 막판에 살짝 걸음은 보였는데 자 실전 이전째 분명 더 보여줄 걸음이 있고 은근히 고가의 마필이잖아요. 6번 체인지 메이커 백동일이현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좀 두 분 최성기 위원하고 미넴 씨께서 약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마필 자꾸 질문을 하셔서 좀 피해갈 수가 없는 편성인 것 같네요. 6번 체인지 메이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마필 자체가 작년 7월 달에 주행심사 준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재차 탈락이 좀 생기면서 좀 길어졌어요. 데뷔전 자체가. 데뷔전 자체도 충돌받고 좀 전기가 꼬여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큰 걸음을 남겼던 모습이라서 앞으로 좀 띄워줄 모습은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주행이 좀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은 분명히 좀 보였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서 분명히 띄워줄 마필은 분명하지만 4번과 킹메신저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오히려 킹메신저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고 있어서 6번 체인지 메이커는 순위권까지는 안착을 해도 입상권까지 도전하기는 한 번쯤은 더 지켜볼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강축이 서 있고 도전권 옥석을 가려야 될 4경주는요. 능력 위에 충마죠. 10번 메디치 글로리 백동일 의원도 뭐 10번 메디치 글로리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 너무 그 외연을 넓히면은 그야말로 낭패를 볼 수 있고 환수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위원이죠. 자 압축의 강자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4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꾸준하게 전력 상승세를 보이는 4등급 단거리 검증 전력들 상당수가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이 서울 5경주는 제가 자세히 해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말 바로 11번 금화 어노이티입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데뷔 후 7전 만에 첫 입상에 성공한 전력이죠. 그동안 4등급 무대에서도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좀 아쉬움만 남겼던 말인데 직전에 뚜렷하게 힘들어찬 면모를 보이며 공백 이후 출전 첫 입상 7전 만에 첫 입상을 차지했던 말이죠. 직전 당시 2선 자리 잡고 차분하게 힘 한 배를 잘했고 직선에서 힘있게 치고 나와서 아주 우수한 결정력을 선보이며 첫 입상. 자, 이번에 뭐 게이트 다시 한번 외곽이지만 일단 한번 올라온 걸음 힘들어찬 모습 다시 한번 발현할 수가 있겠고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11번 금화 어노이티는 연투 기대치 높은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11번 금화 어노이티가 되겠고요. 자, 안쪽에 1번 프리모입니다. 과거 13조 마방의 깍쟁이의 자마죠. 깍쟁이 딸인데 자 최단거리도 이제 추입으로 입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모마의 형질을 물려받아서인지 근성이 대단한 마필이죠. 곽깍쟁이는 모마는 대상경주 세계일보배였네요. 그 우승했던 말인데 여튼 저희 직전에 1번 프리모는 흐름 빠른 레이스의 중위권 외곽에서 적극성을 띄웠습니다만 타이밍을 졌어요. 아쉬웠는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은근히 초반 순간 스피드도 보강된 모습 속에 앞선에서 충분히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겠고 1번 프리모의 선전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려봅니다. 여기에 3번 디젤 괴물이 주행심사 때 정말 괴력을 발휘했던 말이었는데 직전 데뷔전 상대 너무 강했어요. 당시 혼합 2세마 경주였죠. 각 마방에서 내놓으라 하는 외산 2세마들 국산마도 이제 출전했었는데 자 직전 경주는 데뷔전부터 워낙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아쉬움을 남겼고 당시 반태포도 늦바라고 자리도 못 잡고
코너 모래 맞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반 편성입니다. 직전보다는 편성 강도가 약해졌어요. 데뷔 후 2전째 충분히 편성 호기 만나 실전 변화 보일 3번 지젤 괴물이 되겠고요. 여기 안쪽에 2번 로얄 웨이버가 7세 거세마 보여줄 거름은 다 나온 마필이긴 합니다만 가끔 잘 뛰고 있는 그 전력이죠. 11월 달에 하이페이스 추입으로 3착을 했었고 선두 선입권에서 3착을 했었고 직전 경주는 게이트 외곽에서 그렇게 시종 외곽 무리한 경합을 펼치며 막판에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습니다. 2번 로얄 웨이버 앞선에서 전개 운영도 가능한 가운데 최대 복병 전력으로 2번 로얄 웨이버까지 언급드려 봅니다. 결국 서울 오경주는요. 이제는 뚜렷하게 힘들어찬 모습. 최단거리 검증 전력 연투기 대치 11번 금화 어누이티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고 그 안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저희 수도 옳다고 느껴집니다. 11번 금화 어누이티 같은 경우는 매번 상태가 다 좋았어요. 근데 실전에 연결이 안 됐던 마필인데 거리 줄이자마자 직전 경주 정말 여유가 많았었죠. 1번 프리모에 대한 모습, 3번 지젤 괴물에 대한 가능성까지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복병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 아르폰스란 마필은 좀 꼭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주행 심사부터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주행 심사에서 걸음 굉장히 좀 숨겼던 모습에서도 여유가 많았었고 데뷔 후 2번의 경주는 상대가 강해서 좀 고전을 했었지만 직전 경주부터 분명히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좀 느껴지고 있어요. 선두권 1300m에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빠른 페이스 가담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는 온마 아르폰스. 사실상 1번 프리모와 이제 11번 금화 어누이티 두 마리 마필 빼고는 보여준 걸음에서 여유가 있는 전력들은 없잖아요. 스피드 보여주고 있는 기세 좋은 오마 아르폰스의 잠재력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충분히 고민하게 만드는 마필이 5번 아르폰스가 되겠습니다. 직전되면 거리 내린 부분 또 관심권에 볼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주행 시 이제 발심이 높은 그 단점이 노출되고 있고 이번 경주가 그래도 선두 선입권에서 단거리에서 보여준 능력에서 앞서 있는 말들이 많아 보여요. 말씀해주신 11번 금화온 어누이티의 1번 프리모가 있지만 3번 지젤 괴물도 직전에 2세 혼합 손합 2세막 편성에 그 강편성에서 늦바라고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지 충분히 일반 편성에서는 이 3번 지젤 괴물도 제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5번 아르폰스는 아무래도 향후에 약체급 편성에 또한 좀 더 이제 실전 경험을 치르면은 더 뛰어질 말이긴 합니다만 주행 자선의 주법의 안정화, 교정이 이루어진 후에 좀 노려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11번 금화 어누이티를 중심으로 한 1번 프리모와 3번 지젤 괴물 등에 대한 선택은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11번 금화 어누이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뷔 전부터 쫓아다녔던 말이어가지고 잘 알죠. 이 말은 겁이 많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무조건 선행 가야 됩니다. 모래 맞으면은 하염없이 투지를 잃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직전처럼 빵치고 나가서 그리고 나서 버티기를 시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5번 아르폰스가 그런 의미에서 11번 금화 어누이티의 대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5번 아르폰스 직전 경주 선행 상대마가 대군의 창이었습니다. 지금 이 편성에 나오면 저는 대군의 창 아마 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화한테 외곽에서 스르르 나오는 그 초속 좋은 모습이 상당히 매력 있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리에서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5번 아르폰스에 대한 판단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제 머리도 정말 지끈거리게 하는 그 마필이 되겠습니다. 근데 외연을 넓혀 가다 보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다를 수 있는데 여튼 5번 아르폰스의 장단점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장점. 선두권에서 레이스 따라갈 수 있고 선두권에서 운영할 수 있고 직전 대비 거리를 줄였다. 단점, 아직은 좀 주행 자세나 주법을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여튼 저도 이제 여지는 남겨놓고 싶고 향후에 이제 기대치를 갖고 싶은 말인데 당일 컨디션 체크까지 꼼꼼히 바라본 후에 복병 가치를 다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MC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구도로 판단이 됩니다. 11번 금화 어누이티의 충마로서의 어떤 가능성부터 1번 프리모, 3번 지젤 괴물까지
뭐 여기에 이제 5번 아르폰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복병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언급한 이 세 마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일치하는 이 마번에서 대부분 결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 단거리 1000m 레이스는요. 직전에 첫 입상에 영광을 거둔 11번 금화 오누이티 다시금 일치월장 연투 기대치 높다 강조드리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권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선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하위 등급의 1700m 코너 4개짜리 경주입니다. 이미 중거리 1700m 검증 완료된 전력도 있고요. 이번에 늘어난 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상승세 마필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 간의 능력 편차가 크지 않기에 은근 접전 레이스로 예측을 하는데요.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열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7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12마리 풀게이트 접전이고요. 1700m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700m가 오히려 분석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더 쉬웠다고 느껴졌는데 최근 들어선 1700m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5등급, 6등급 기복 마필들의 이제 접전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연투를 해 나가는 마필도 거의 떨어지고 갑작스레 변화를 보여주는 의지를 보이는 마필도 많아서 상당히 좀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도 그렇죠. 뚜렷하게 강자급의 마필은 없지만 누가 좀 더 보여줄 거리 있냐에 대한 좀 체킹이 좀 중요했던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심은 12번 구초이스를 먼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마필 자체는 이제 꾸준하게 힘도 차 있고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적응력을 보여주면서 꾸준한 착순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월달의 경주는 크게 넷발을 한 이후에도 주폭을 바탕으로 입상을 거뒀었고 이어 승급전 경주에서는 오히려 깜짝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서 그 빠른 페이스를 잘 견뎌냈었죠. 직전의 경주도 1700 첫 도전임을 감안하면 많이 뛰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3선 외곽에 가담을 해서 외선에서 덮치는 마필이 있다 보니까 내측으로 파고들었고 꾸준하게 걸음을 지켜줬었죠. 훈련을 통한 마필의 보강된 모습은 충분히 더 느껴졌던 이번의 경주였어요. 오히려 외곽에서 안쪽에 빠른 마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번의 구도에선 그 페이스에 맞춰서 다시 한번 경주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12번 구초이스의 적응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권 세력들 중에서는 안쪽에는 2번마 데카인, 그리고 11번마 늘세찬, 9번마 백두의정상을 관심권의 마필로 소개드려보고 싶은데요. 2번마 데카인이라는 마필 자체는 항상 주폭은 남아있던 마필이죠. 다만 발주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던 그 부분 때문에 걸음은 남는데 입상은 연결이 아쉬웠어요. 직전 경기 드디어 차분하게 내측 선임을 따라가면서 변화를 보여줬고 발주를 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이라면 이번의 경주도 최적 전개 2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마필로 강조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번 늘세찬이 좀 더 보일 거라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휴양 이후에 두 번의 경주 그리고 직전 세 번째 경주까지도 차분하게 이제 탄력을 보이면서 상대들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모습이라던가 훈련 성과까지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1700 거리 경험이 크진 않지만 잠재력 면에서는 빠른 회복세의 11번 늘세찬 또한 26조 자체도 토요경매에서 이 한 마리 마필만 출전하고 있다는 의지까지도 봤을 때는 좀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9번마 백두의정상을 가장 높게 저는 복병권의 세력으로 판단을 합니다. 백두의정상이 입상을 했을 당시의 모습은 항상 선두권이었어요. 선행권에 가깝게 운영을 했을 때의 모습인데 최근의 모습은 그런 전개를 펼칠 수가 없었죠. 이번에는 상대권의 빠른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쪽에는 3번 바람의 미스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힘 자체는 여유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외선에서 기습적인 모습까지 가능한 9번 백두의정상의 당일 상태까지는 꼼꼼한 체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좀 더 보여줄 거름이 있는 마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외곽 12번마 구초이스 이번 경주 조건의 우위를 말씀드리면서 당일 최선의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열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백동열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서 저는 특히 데카인이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잉글란드와 자마다운 늘어난 거리에서의 적응력, 이번 경주 1700 경주이니만큼
강하게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고 여기에 언급해 주신 11번 늘세찬도 선입부 뒷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말은 최근 훈련식 컨디션이 매우 올라왔다고 판단되는 10번 본이너라는 말입니다. 경주력도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이제 충돌하면서 연말에게 진로까지 막히면서 너무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결국 이번 경주 늘어난 1700m 거리인 만큼 추진력 발휘 가능하다라는 판단에 복병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4번 대변화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일은 그대로 최근에 분명히 변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 스피드도 많이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 말 같은 경우는 빠른 흐름보다는 느린 흐름에서 잘 뛰는 그런 말로 판단이 되고 직전 경주는 좀 경주 흐름이 빨랐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는 1700m로 거리 늘었고 빠르게 경주를 이끌 만한 말이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꼭 선행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 선입전개 후에도 뒷심발이가 가능한 4번 대변화의 늘어난 거리에서의 경쟁력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대변화 자체는 뭐 큰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뭐 꾸준하게 뛰어주는 장점은 있어도 결정력은 매번 없었고 입상을 했던 12월 달의 경주는 인코스에서 거의 뭐 기습적인 모습으로 강하게 몰아서 선두권을 장악했던 게 주요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1700m에서의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지만 매번 힘 자체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았던 대변화가 이번 경주에서 바로 선전을 한다? 오히려 변화를 위해 노력했거나 스피드 중속이 좋았던 마필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한번 대변화는 이번 경주까지는 한 번쯤은 검증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4번 대변화가 전개상으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복병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11번 늘세찬 쪽에 우선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것 하나가 약점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의 약점을 굳이 들자면 직전 경주가 경주 퇴역자만 한정 경주였어요. 편성 강도가 약했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 자체로 봤을 때는 힘이 붙어가면서 충분히 자기의 경주력을 계속 일신후일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11번 늘세찬의 변화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이번 데카인도 사실 직전 경주에는 추천을 드리면서 앞에서 롤즈 2000이 빠르게 이끌 것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추천을 드렸었던 건데 자력 입상이었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저는 1번 시티 챔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편성 속에서 1700m 입상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말 중에 한두고요. 기록 역시 52초대로 가장 좋습니다. 그때 당시 주로 역시 TSI 6주로였어요. 무거웠습니다. 선입권 강공 이 편성 충분하다 판단하는데 1번 시티 챔프 평가 부탁드릴게요. 좀 더 기다려야 될 마필로 판단합니다. 시티 챔프란 마필 자체는 정말 김옥성 기수와 찰떡궁합이었어요. 그 이유 자체가 시티 챔프란 마필이 상당히 기대임이 심했던 마필입니다. 그걸 김옥성 기수가 그래도 그나마 잘 잡아주면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었고 5월달과 7월달의 입상 부진의 원인은 그 기대는 걸 잡질 못해서였어요. 이후에 다른 기수들이 기생했을 때는 역시나 그런 부분을 잡아내질 못했고 이번 경주 최현준 기수가 기생을 하죠. 최현준 기수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시티 챔프를 이번 경주에서 바로 입상을 시킨다? 저는 좀 더 힘이 차길 기다리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야말로 절대 강자가 없는 편성으로 보입니다. 직전에 동거리 1700m를 입상한 전력이 2번 데카인과 5번 이 불의의 명곡, 8번 달려라 라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5번 불의의 명곡이나 8번 달려라 라운을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있죠. 직전에 약간 뭐 편성옥이 약간 어부지리성 입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번 데카이는 분명히 직전에 자력 입상을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당시 중위권에서 철저하게 현배를 잘했고 결정력에 보강된 모습 속에 코너 4개짜리 입상을 차지한 전력이죠. 11번 늘세찬도 직전에 뭐 약편성에서 3차이긴 합니다만 걸음의 여력을 상당히 남겼고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11번 이 늘세찬, 여기에 12번 이 구초이스도 아쉬운 1700m 3차이지만 재도전 가능해 보이는데 여기에 잠깐 백동현이 언급했잖아요. 3번 바람의 미소, 직전에 승급전 1700m 거리. 당시 대명솔라라는 강한 전력의 선행마가 레이스를 이끌었고 그 말이 우승을 했을 때 3번 바람의 미소는 그날 인기 1위였습니다. 그런데 코너 4개짜리 빠른 흐름에 초중반 힘한배의 실패 따라가는 전개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 3번 바람의 미소가 좀 더 편하게 선행 주도 레이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직전에 이제 아쉬운 졸전이 약이 돼서 1700m 제도전 내측에서 선행 편하게 나선다라면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이 원요 3번 바람의 미소 어떻게 평가하세요? 직전의 경주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기분 좋았던 경주였어요. 스피드 쇼크라는 마필을 제가 필두로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렸었고 직전 인기 1위였던 바람의 미소도 저는 꺾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아직까지 매번 뛰었던 입상 자체가 열혈감이 없었던 이 마필이 1700 첫 도전에서 입상을 한다 저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그 부분대로 분명히 편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모습이라면 지금 두 번째 경주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설령 선행을 성공할 수 있는 구도라 할지라도 한 번쯤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 경주까지는 바람의 미소의 선행력은 크게 믿고 싶지 않은 구도입니다. 네, 서울 7경주 1700m 레이스는요.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전개 하자 없고요. 유리해졌죠. 편성홍이 만났고 감량 혜택까지 12번 이 굿 초이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고전 세력들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300m 안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빠른 흐름이 예견되는 가운데 초중반 전개가 상당히 하이페이스 구도가 되겠고 특징적인 부분은요.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들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직전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한두의 마필도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은근히 인기와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요 8경주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월 12일 토요일 오늘부터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서울 8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안말 안전 경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보통 안말 경주들의 특징들은 노련한 말, 날이 굳을수록 비가 펑펑 오거나 눈이 펑펑 내리거나 날씨가 춥거나 날이 굳을수록 나이가 많은 안말들이 좀 더 선전을 하고는 합니다. 다행인 점은 이번 주는 한파주의보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의 포인트는 앞서서 민병철 위원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승세 말들 주목하라. 그 중에서도 10번 카론블레이드는 잊지 말아달라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1300m 거리 첫 도전인 거 알고 있습니다. 10번 카론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어떻게 보면 신승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신승이 아니고 근성승으로 봐야 합니다. 그날 엄청 추웠어요. 칼바람이 맞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단 말이죠. 어린 안말이 그 맞바람을 헤치면서 선행으로 버티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말 하나 달고 뛰죠. 그거를 끝내는 코처를 이겨냈다는 거. 이것은 신승이 아니고요. 근성승이에요. 늘어난 거리를 대비한 충분한 훈련. 그 훈련 내용이 역시 상당히 많이 좋아져 있고 힘은 확실히 들어찼습니다.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는 강점까지 10번 카론블레이드 강조해드리겠고요. 자, 7번 천년 바이킹. 압도적인 스피드로 늘어난 거리를 극복해줄 말로 기대치가 높죠. 천연 바이킹 같은 경우에도 데뷔 전부터 거의 뭐 끌려가다시피 그 최외곽에서 그렇게 입상을 차지한 이후에 직전 경주에는 제대로 붙어볼 만한 상대와 함께 맞붙으면서 끝내 이겨내는 걸음. 이 말도 선행이 아닌 조건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근성이 좋은 안말. 추천을 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 4번 썬퀸 그리고 1번 흥부자. 1번 흥부자 같은 경우에도 뭐 선입 가능한 전력인데 외곽에서 덮쳐오는 것을 얼마나 잘 버텨내주느냐. 이것은 당일 컨디션 체킹. 4번 썬퀸 역시 추임비 통할 수 있는 주로인지 주로 체킹 후 꼭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놓겠습니다. 꼭 붙어서 이겨내겠습니다. 네, 김재원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김재원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중심마 두 마리에 대해서 저 역시 의견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7번 천년 바이킹과 10번 카론블레이드 두 마리의 잠재력 높은 말이 눈에 띄는 편성으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후차권은 생각이 약간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전 경주 한번 부진했지만 여전히 가능성 보여주고 있는 12번 플라잉 헤라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 직전 경주는 이제 워낙 강력한 선행형 말 원더풀 트로스란 말에게 패배했지만 그 전까지 보여줬던 1300m에서의 자유로운 선취 경쟁력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도 앞선에 강한 말 2마리 정도가 눈에 띄는데 볼해놓고 직선에서 올라온다면 언급해주신 나머지 후착마들에 비해서 경쟁력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12번 플라잉 헤라의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12번 플라잉 헤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그 경주 자체가 흥오름이라는 강한 선행마, 그 말이 이끌어섰던 레이스였습니다. 선입권이 모두 무너질 때 모래 안 맞고 외곽에서 추입 한 발을 써서 순위권이 됐었던 거고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근성 있게 끈기 있게 버텨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약편성에서 통할 일이고 즉 그런 편성처럼 한 마리의 선행마가 쫙 레이스를 이끌어내는 지금 그런 흐름 아닙니다. 선두권은 무리예요. 무리가 지어서 선두권이 형성이 되는 이런 편성에서는 플라잉 헤라가 그 무리에 속해 있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면 입상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좋은 설명,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천년바이킹, 카론블레이드, 뭐 흥부자라든가 뭐 썬킹까지 그 안에서 우선적인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자칫 잘못하면 선두권의 경합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 들어서 뭐 4번 썬킹과 같은 유형의 마필, 저는 이 마필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해서일까요? 매번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5번 아마로네입니다. 선의권에서는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죠. 뭐 페이스에 관계없이 자기 주폭은 계속 표현해 왔던 마필인데 최근 주기가 맞지 않고 관절염의 여파 때문에 좀 고생을 했지만 다시 한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줘요. 더군다나 이번 경주가 안말 한정이잖아요. 선두권 흐름에서 이번에 5번 게이트라면 따라가서 역습 가능한 전력으로 5번 아마로네의 꾸준함은 좀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5번 아마로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저는 아마로네라는 말은 결정력 부족이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입도 돼요. 추입도 되고 앞선을도 공략을 할 수 있어요. 특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선 여태까지 겨우 1승과 2위, 뭐 10전 동안에 그 정도면 충분한 성적이기는 합니다만 안마란정 경기에서 냈었던 성적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한 상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아마로네가 이번에도 어정쩡한 선입후 추입 그렇게 될 거라면 차라리 4번 썬킨에 추입 한 발을 기대해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들 모두 스피드와 근성까지 고루 겸비한 전력들이 많은데요. 10번 카론블레이드가 직전에 정말 근성에서 앞서서 코차로 우승을 했던 전력.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에서 그래도 앞에서 결승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라는 부분 높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들이 이제 그 맞상대로 막판에 이제 박빙의 승부를 할 때 그래도 이겨내는 근성이라는 것은 그 말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번 카론블레이드의 향후 성장 기대치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7번 천년바이킹이나 직전에 3착의 아쉬운 1번 흥부자 가능하겠고, 자 여기에 6번 글로리번 일단 복병 전력 살짝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직전에 초반 전개가 좀 꼬인 부분이 있어요. 다소 이제 진로도 막힌 원하는 전개를 펼쳐내지 못했습니다만 제말도 마치가 얇아서 경합을 피하고 전개가 잘 풀릴 때는 그래도 막판에 한 발 분명 써줄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는데, 김지영 의원은 6번 글로리번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등급 적응기 더 필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번, 6번 글로리번도 조금 더 적응을 하면 분명히 현등급에서 경쟁이 보여줄 수 있을 말이겠습니다만 지금은 글로리번이 뛰기에는 편성이 좀 세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최근에 데뷔 후 연전 연투의 상승세, 뛰면 뛸수록 실전을 거듭할수록 정말 근성까지 압도적으로 겸비된 말이죠. 10번 이 카론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이번에 안말 한정 경주에서 정말 유리한 경주 여건과 전개 여건, 상태감까지 고루 맞는 3박자가 걸맞는 마필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서울 편성 중에서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일단 현등급, 5등급에서는 계속해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 상당수가 있고요. 직전에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우승하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존 마필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도전 가능한 세력들의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약간의 혼전도가 있는 경주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구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눈에 띄는 중심마와 또 눈에 띄는 후착마가 동시에 출전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압축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으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추천드릴 중심마 바로 7번 썬볼트입니다. 직전 경주 상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1번 게이트 최적 조건 속에서 갑자기 착지 불량을 하면서 완전히 출발을 실패해버렸습니다. 늦바라고 무기력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 사실 이 말이 주행 습성상 선취 입정계로는 아직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직전에 늦바라는 그 순간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초반 스피드가 워낙 탁월해서 추진 없이도 스스로 밀고 나가는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직전 같은 이변은 없다면 선행 나서 한 바퀴 돌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 가장 눈에 띄는 건 12번 지선입니다. 기본 능력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데뷔 후에 꾸준한 입상 경쟁력 보여주다가 굉장히 갑자기 컨디션이 저하되는 모습 속에 출발도 느려지면서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8월 이후에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출발하면서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 속에 출발을 실패한 후에 누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훈련 상태가 더더욱 좋아지는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정상 출발, 예전에 선행 선입것까지 나설 정도의 스피드를 갖춘 말인 만큼 10월달만큼의 초반 스피드만 보여줘도 얼마든지 이번 경주 따라가면서 추임력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가 굉장히 강하게 입상 도전하는 구도로 판단이 되는 가운데 직전 경주 대비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판단되는 말이 두 마리 정도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들까지 조합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 기원을 합니다. 근데 조금 파격적이지 않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논란도 있고 좀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7번 썬볼트 저 역시도 직전에 무조건 선행 나설 편성이었기 때문에 의심 안 했습니다. 착지 불량 꺾이는 순간 정말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컸던 경주였었는데 물론 이번 경주에서 선행에 분명히 편하게 성공한다라면 저희 높게 평가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썬볼트가 선행 실패하면 거의 입상을 실패했었잖아요. 이번 경주 선행을 못 나선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썬볼트라는 말이 이번 편성에서 선행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운 제임스가 안쪽에서 밀고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선행을 못 나가고 외곽에서 따라간 적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출전하는 이 말들의 초반 스피드를 비교해 봤을 때 스스로 도주하는 이 7번 썬볼트의 초반 스피드라면 선행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저 역시도 참고하고 좋은 발주 능력 보여주길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마필이 없어서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만 헤들매입니다. 데뷔 초에는 발주 능력이 좀 떨어졌지만 이후 적응을 해주면서 선두권 공략까지 가능해질 만큼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직전 경주는 당일 연골증 때문에 이제 연골증이 발견되면서 당일 취소가 됐었고 2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10주 만에 나오는데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직접 전담을 하면서 공을 들였었고 성과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충분히 헤들맨한 마필 자체는 또 따라가는 전개의 흐름을 충분히 역용할 수 있는 힘이 좋은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반드시 가치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5번만 헤들맨을 아예 언급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5번마 헤들매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고민 중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같은 경우는 언급을 잘 해주셨는데 선출이 자유로운 그런 유형의 말로 판단이 됩니다. 비록 7월 28일 경주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7월 1일 경주에서는 또한 직선에서 추임력 매우 좋은 모습으로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공백이 있다는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현장 상태 잘 판단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을 하시기에는 5번 헤들매가 당일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편성이 아닌가라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뭐 7번 썬볼트가 선행을 나서 주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직전에 너무 출발 직후에 조금 꼬꾸라졌었던 것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만회를 기대를 해보고 있는 편성이기는 한데요. 저는 11번 루킹굿 한번 여쭤볼게요. 선행마가 어설프게 많아요. 전 솔직히 헤들매도 앞에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1번 새로운 캡틴 역시 선행마, 여기에 7번 썬볼트가 가장 빠르다 하더라도 2, 3선에서 압박해서 들어올 수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에서 11번 루킹굿의 직전 데뷔전에서의 그 여유감은 필시는 승급전 1300m에서 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11번 루킹굿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6등급에서 우승을 거두고 이번 경주 이제 5등급 승급전인데 문제는 이제 직전 경주 11월 24일 경주였습니다. 그 당시 주로가 정말 그 최근 들어서 가장 주로가 가벼웠던 날로 기억이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쏟아졌던 날인데 아무리 경마가 기록 경주는 아니지만 우승할 때 이 당시에 이 기록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앞선에서 강력한 말들이 몇 마리가 출전하는 만큼 11번 루킹굿의 직전 경주 우승은 높게 평가할 만하고 아직 어린 말을 잠재력도 높이 평가하지만 직전 경주의 모습만으로는 아직은 추천드리긴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1번 루킹굿 약간 좀 편마하시네요. 맞아요. 주로가 그날 11월 24일이 새벽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바로 녹았죠. 그래서 주로가 매우 첨벙첨벙 정말 가벼운 주로의 컨디션이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11월 루킹굿 잘 뛰었던 마필로 평가하는데 발주가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밀어 선두권 가담했고 11월 루킹굿은 이 무시하면 안 될 말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안쪽에 1번 새로운 캡틴이 있습니다. 여기서 7번 썬볼트보다는 1번 새로운 캡틴이 코스 이점도 있고 선행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직전 경기는 게이트 외곽, 안쪽에 교령운우라는 강한 전력의 선행과 있었어요. 외곽 돌았고 무너졌는데 1번 게이트 들어왔습니다. 이 찬스를 놓칠 리가 없어 보여요. 아무래도 7번 썬볼트보다는 모든 경주 조건이 또한 게이트 여건이 1번 이 새로운 캡틴이 선행 나설 공산이 커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1번 새로운 캡틴의 선행 가능성과 입상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일반 새로운 캡틴이 선행을 나서서 경합 없이 경주를 이끌고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어준다면 가능성이 있는 말로 이 말도 충분히 잠재력 있는 말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 경주에서 7번 썬볼트의 선행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고 또 1번 새로운 캡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구력에 대해서 아직 보여준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는 판단입니다. 8월 12일 경주에서 선행을 편하게 나섰지만 결국엔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개인적으로는 7번 썬볼트의 선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만큼 1번 새로운 캡틴은 차후에 좀 노려봐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 최성진 의원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네요. 불안한 인기마와 절대 타협은 없다. 당일 아주 파격적인 추천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승리의 깃발을 꽂아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10경주가 되겠습니다. 1700m 레이스죠.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들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우선 6번 러블리 누트입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공백도 있었고 마방 이적도 있었죠. 사이먼 마방으로 이적을 했고 협오종근 승인장구 착용을 했고 출발자에서 불리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10월, 11월, 12월 아주 연전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산 4등급 편성에서 1300m 거리 아주 연전연투로 이어가고 있는데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응수. 이 6번 러블리 누트는 막판까지 정말 지치지 않는 좋은 탄력을 보이며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1700m 첫 도전에 나서지만 전개 여건을 보거나 아니면 상태감이나 또한 직전에 3300m 입상하면서 여력을 보건 간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너끈하게 극복을 해낼 전력으로 6번 러블리 누트를 강조드립니다. 자, 1700m 선수죠. 4번 이 스트롱 캡틴입니다. 출발 후 스피드는 다소 부족합니다. 직전에도 출발 때 부딪히고 약간 좀 반템포 늦발을 했어요.
하지만 후미에서 인코스 힘한배를 했고 뒷직선에서 점차 선두 선입권과의 격차를 좁혀가면서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1700m에서 보기 드문 추입으로의 연타 입상. 이번에도 요 4번 스톰 캡틴의 마지막 한 발 역습 추입 능력 기대치가 있고요. 자, 10번 라온 제임스가 직전에 1700m 셔도전에서 정말 아쉬움을 남겼는데 아무래도 코너 4개짜리 이 도전에 적응에 무게중심을 둬야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직전 경주는 역시 10번 이 라온 제임스도 앞발 들고 약간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외측에서 끌리면서 마필이 힘 소진이 많았고 그만만 끝인 건데 그 당시에 소중한 경험을 뒤로 하고 이번에 1700m 두 번째 도전이죠. 전개도 선두 선행권에서 레이스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전력에다가 전개 2점을 살려볼 수 있는 또한 2km 감량 혜택 10번 라온 제임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12번 이 강서 으뜸이 4등급 무대에서 1700m 연투를 이어갔던 말인데 자, 활마 겸 운동 자극에는 관절 질병으로 공백이 있었죠. 당일 상태감 체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요 12번 강서 으뜸은 적정거리 출전에 현 등급에선 충분히 검증을 받았기에 당일 컨디션까지 꼼꼼히 체크 후에 복병같이 논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경주는요. 연전 연투의 상승세 늘어난 거리도 너끈하게 극복해낼 6번 러블리 노트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상당히 난해하게 형성할 수 있겠는데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해서 당일 최강의 환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명확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보는 관점이 좀 비슷해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중심을 파악하고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주를 판단을 합니다. 6번 러블리네이트의 잠재력, 최근 기세, 스트롱 캡틴, 말씀해 주셨던 강서 으뜸이라든가 라운 제임스 모두 좋은 마필이죠.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계속해서 이 마필은 좀 눈에 띕니다. 계속 밟혀요. 안쪽에 있는 마필 1번 엘란입니다. 엘란이라는 마필 자체는 원래 1700m 전용이었죠. 스피드감을 바탕으로 선두권, 선입도 괜찮았던 마필인데 발주인의 요동도 심하고 기립도 심하다 보니까 그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11월 달에 인코스 좋은 모습 활약했었고요. 직전에 의지보에서 너무 무리한 선행을 가서 좀 무너졌지만 전체적인 스피드는 여유가 많았죠. 또 1번입니다. 세 번째 1번 게이트를 부여받았어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3번만 로열 북스니가 스피드는 빠른데 27조 박병을 마방의 동반 출격이기 때문에 이 2두의 마필에 싸울 일도 없어졌어요. 1번 엘란, 또다시 1번 게이트라면 이번 경주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3, 3번의 1번 게이트, 1번 엘란. 직전에 이제 약간 더 경합 선두 레이스 펼치면 완전히 막판에 퍼져버렸죠. 직전 경주 이후 파인 근육통 등의 잔병 치료를 했고 컨디션이 절정에 달아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로열 복순이나 10번 라운 제임스의 선두권에서의 경합 혹은 압박을 이겨낼지가 의문시가 되고 향후 좀 더 컨디션이 올라오고 좀 편하게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조건에서 1번 엘라는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10경주 저도 응원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도 방송이지만 당일 더 적중 내용이 더 좋으신 민병철 위원이라서 당일에 어떻게 추천해 주실까가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저 6번 러블리노트의 가능성 1700m 거리 늘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불안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하겠고 4번 스트롱 캡틴도 좋은데요. 사실 이 편성에서 10번 라온 제임스가 직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조성범 기수 자체가 아직까지 서울줄에 적응을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9번 시스프마 위너 쪽이 선입권에서는 좀 더 매력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이 직선에서 이렇게 기대던 버릇이 많이 잡히면서 최근에 계속 선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57에서 51이죠. 6kg 감량입니다. 이런 거 저는 민병철 위원이 상당히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9번 시스프마 위너 왜 추천 안 해주셨어요? 네, 정말 구미가 당기는 조건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 끝에 이제 5번째 마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주 조건이 너무 좋죠. 6km 감량 혜택 또한 직전 경주 중위권 철전 힘한배의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 자력 입상입니다. 물론 이번에 상대가 강해졌고 자 게이트가 외곽 밀려난 부분은 다소 단점으로 작용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주 여건과 특히나 부담 중량의 감량 혜택이라는 부분 코너 4개짜리 충분히 검증을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복병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민엠 씨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응원을 해야 될 경주라 판단을 합니다. 저 역시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다만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에서는 최근에 1700m에서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에 출발대랑 부딪히면서 출발까지 완전히 실패했던 초반 200m 기록 15초 8이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성공했던 4번 스트롱 캡틴과, 하지만 그동안 능력은 보여줬지만 중장거리 코너 4번 도는 경주에 처음 출전한 6번 러블리 뉴트, 이 어느 정도의 거리적인 불안함이 저는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스트롱 캡틴이 직전 경주를 감안하면 더욱더 중심으로서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6번 러블리 누트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상 한 자리 지켜낸다 신념이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듯해요. 4번 스톰 캡틴이 맞아요. 직전에 출발 때 헤딩하고 나와서 늑발하고도 막판에 올려붙였는데 그때는 앞선이 너무 약했어요. 당시 스톰이 무너졌고 햇선왕자가 근근히 버틴 건데, 이번에 선두선입권이 강하고 그 중심에 6번 러블리 누트가 있습니다. 첫 도전에 나선 1700m지만 최근에 단거리에서 결승선 지나서 여력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중장거리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기에 6번 러블리 누트는 다시금 이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려봅니다.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10경주는요. 늘어난 거리 코너 4개짜리 너끈히 이겨낼 6번 러블리 누트를 중심으로 도전권, 자 1700m 적정거리 출전, 특히나 강력한 의지가 나오는 마필 엄선에서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파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상승세의 승급마 또한 중장거리 검증된 전력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현등급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경주 여건과 전개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말도 눈에 띄네요. 은근 접전 레이스 11경주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서울 11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직전 경주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말이 출전합니다. 바로 11번 정동지존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직전 경주를 통해 봤을 때 한 단계 성장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우승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승급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3등급 치고는 약편성이라는 판단이고, 직전 경주 늑발, 여기에 심한 외곽전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극복해낸 만큼 승급전이지만 강하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 중에 정말 눈에 띄는 말 3번 최강고수입니다. 데뷔전에서 전개가 너무 심하게 꼬여서 고전했을 뿐 이후 2번 연속 입상을 거두면서 굉장히 유망주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어난 거리에 대한 검증만 필요할 뿐 잠재력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번 샤크 대장군도 최근에 분명히 컨디션 회복된 모습인데, 직전 경주는 초반에 이제 무리한 부분, 최근에 분명히 따라가면서도 추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는 약간 무리했다라고 판단하고, 이번 경주 앞선에 확고한 말은 없기 때문에 차분한 전개라면 다시 한번 추임력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12번 플라잉 보스 같은 경우는 늘어난 거리가 유리해 보이는 혈통 거리 적성을 가진 말입니다. 따라서 선행을 나서느냐가 관건인데,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행 나선다면 버티기 가능성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승급전이지만 직전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여유 있는 우승을 거뒀던 11번 정동지전을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이번 경주도 정말 또 과감하게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꼭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것부터. 11번 정동지전은 굉장히 좀 발주 자체가 불안한 마필 아닙니까? 매번 그 부분 때문에 기복을 보였던 거고, 물론 직전 경주는 잘 떴다는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번 경주가 혼합 3등급의 승급전인데 레이스 흐름을 끌어주는 안쪽의 마필들이 분명히 전개를 풀어내기 쉽지 않게 11번 정동진을 만들 것 같아서 중심 마필로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이번 편성 자체가 사실 지금 현등급에서 사실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들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주에서 직전 경주에서 이 정동지전이 물론 최근에 계속 좀 출발이 안 좋은 모습 보이면서 부진하긴 했는데, 직전 경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개까지도 굉장히 불리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또 최종 기록, 구간 기록 모든 걸 감안해 봤을 때 절대 4등급에서의 우승으로 폄하할 수 없는 경주력을 보여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연투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경주인 것 같네요. 그래도 응원해보고 싶고요. 저는 뭐 3번마 최강 고수가 휴양 이후에 보여주는 주폭의 여유는 뭐 드러난 거리라도 문제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4번 샤크 대장군 레이스 흐름 자체는 직전 좀 초반에 너무 가담하려 했던 것이 좀 부진의 원인을 판단을 해서 강하지 않은 상대 만난 이번의 경주는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의외로 선행권을 아예 보지는 않으세요? 1번마 구름손치태가 거리 경험이 처음이지만 인코스 이점이라면 기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개 이점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객관적으로 1번 구름손치태를 배제하고 나서 정상적인 선행권을 판단해 본다라면 당연히 10번 적벽신하잖아요. 선행의 여부가 중요한 마필이지 선행을 편하게 나섰을 때의 모습은 여유가 많습니다. 직전은 문서혁 기수가 좀 무리한 선행이 아니었나 또 상대가 강하지 않았나 싶고 52의 부중에 전체적으로 빠른 마필 없는 이번의 구도라면 적벽신하 무난한 선행 이후에 버티기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하는데 10번 적벽신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뭐 좋아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적벽신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적벽신화가 뛰어왔던 편성에서 그렇게 초반에 빠른 선행형 말이 없었던 편성에서 선행을 나섰는데 어쨌든 막판에 계속 2% 부족한 모습으로 막판에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많이 응원을 했었던 말인데 이번 경주는 사실 선행조차도 불투명한 경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구름손치태나 특히 12번 플라잉보스의 선행 의지가 굉장히 저는 높다고 평가하고 적벽신화가 물론 스피드는 좋은 말이지만 초반 스타트 자체가 아주 뛰어난 말은 아니기 때문에 선행조차도 불투명한 이번 경주는 조금 더 불리해지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성진 위원 정동치 좀 굉장히 놀라셨나 봐요, 직전에. 저는 오히려 키마에 놀란 상황이었어가지고 정동진 형은 직전에 본인이 뛸 수 있는 편성에서 딱 알맞게 제대로 경주 풀어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스타트가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우승 못했을 거예요. 어차피 추입 작전이었으니까. 자, 승급전은 일단 논외로 하겠고요. 현 등급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호전세 보이기 시작하는 말. 그 중심에 4번 샤크 대장군 직전 경주는 상대가 너무 강하죠. 금비랑이랑 KM블루인데 너무 강한 상대 아쉬웠다라는 부분 분명히 만회 가능한 전력이 되겠고요. 저긴 3번 최강 고수 같은 경우에도 기본 능력 인정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56.5예요. 부담 중에 가장 높죠. 그 부분은 좀 당일 상태 체킹까지 필요가 해 보이고요. 저는 6번 그레이트 조이가 이번 경주에서 선임력 발휘하기엔 적절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보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베스트 예제라는 그 13주에서 동반 출전했었던 말이 입상을 차지하면서 이 말이 오히려 순위가 밀렸습니다만 충분히 선행권 응수 가능한 전력으로서의 기대치 높여보겠고요. 전 7번 롱웨이 한번 여쭤볼게요. 10번 적벽신화가 선행을 나선다 한들 버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2선에 따라갈 말은 7번 롱웨이입니다. 57 부담 중량 때문에 고전했었고 이번엔 모처럼 1kg 남아 부담중이 낮아졌어요. 7번 롱웨이의 선행 가능성, 선입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선행 가능성보다는 이제 선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롱웨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꾸준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말입니다. 근데 슬럼프를 겪으면서 간식권에서 좀 멀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회복세는 보여줬다라는 판단인데 문제는 직전 경주가 사실 초반 스타트부터 마지막 전개까지 뭐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모습, 전개였는데 이 정도 모습이었다라는 점, 그 부분이 저는 좀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롱웨이 같은 경우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춘 말인 만큼 조금 더 훈련 상태의 회복세가 관찰되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자 뭔가 이렇게 한 발 좀 부족했던 그 인기마들이 이제 눈에 띄긴 하는데 저도 3번 최강 고수가 승급 전에 이 편성에서는 가장 높은 레이팅을 마크하고 있다. 자, 이 편성에서는 그래도 강한 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최근에 뭐 연투의 상승세를 보고 있고 계속해서 결승선이라 끝걸음이 어렵다.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코너링에도 문제없는 말이기에 1700m 첫 도전에서도 이 3번 이 최강 고수가 정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4번 샤크 대장군 아쉬운 전력인데 직전엔 맞아요. 강했어요 상대가. 좀 경합도 펼쳤고 이번에 해볼 만한 편성 4번 샤크 대장군 10번 적벽신화가 선행 나설 때 태요. 여기 2번 즐거운 함성이 1700m 연투를 이어갔던 입상 전력이 있었던 말인데 한동안 공백돼 있었고 최근에 전력 변화를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훈련 패턴이나 훈련 상태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공들여 강한 훈련을 했고 타이밍으로 보는데 2번 즐거운 함성
자, 최성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3등급에 승급을 한 이후에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꼭 선행을 나서야지만 그동안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말은 아닙니다. 선입형 전개로도 어느 정도 자신이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최적 전개를 펼치고도 아쉬움을 보여줬습니다. 선행을 못 나가서 부진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태가 올라오고 변화가 포착이 됐을 때 3등급에서는 추천을 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은근히 혼정 11경주는요. 직전에 우승, 다시금 상승세 이어나갈 압도적인 추임마 11번 이 정동지존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2등급 무대 엘리트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재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등생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또한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마필까지 전반적으로 능력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 이 12경주는요.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MC께서 정확하게 맥을 잡아주셨네요. 엘리트 코스 밟고 있는 상승세 전력들 간의 접전입니다. 워낙에 좋은 주폭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의 기대치도 월등한 잠재력은 아니지만 향후 상위 등급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죠. 그중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마필은 회복세가 좋은 전력, 이제는 안정감까지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죠. 바로 4번마 클린업 보드입니다. 원체 스피드 자체에도 여유가 좋았고 단거리에서는 좀 처진, 좀 밀려있는 칩도 가능했을 만큼 탄력감이 여유가 많았던 전력이에요. 상골절 때문에 고생을 했고 골절 이후, 공백 이후 꾸준하게 적응력을 보이면서 늘어난 거리까지도 극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는요. 2착 승급이었어요. 2착 승급으로 2등급에 도전했던 레이스에서 우승을 거두죠. 안정감 자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직진성, 스피드, 흐름에 관계없이 근성을 보여주고 있는 더군다나 외산 1등급 강자로 치부될 수 있는 싱그러운 검과의 병합도 가벼울 정도로 오히려 탄력감을 보여줄 정도로 준비 자체가 좋았던 모습이라서 아마 클린업보다는 여기까지는 인정해야 할 편성의 우위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이 만만치 않아요. 편성 자체가 이제 노릴 마필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겠죠. 그중 잠재력 있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는 3번마 짱콩을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고 8번마 불면의 제왕 그리고 10번 페네트로로 외양을 넓히는 구도입니다. 3번마 짱콩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자체가 워낙 단거리 빠른 페이스의 마필들을 만났다곤 하지만 조금 아쉽긴 했어요. 흐름 자체에서 선두권을 나선 이후에도 그래도 그 편성에서 그만큼 견뎌내는 것도 좀 기특하다 평가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고 나서 바로 41조에서 51조로 이적을 해버렸죠. 이적하고 나서 3연승입니다. 선행, 선임 모두 자유로웠고 이번 경주 자체도 3번마 짱콩이 레이스 주도권 꼭 선행이 아니어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잠재력 남아있는 3번마 짱콩의 성장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8번마 불면의 제왕이란 마필 자체는 최근의 꾸준함이 정말 인상을 깊게 남깁니다. 데뷔 초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면의 제왕의 부진의 원인은 모래 반응이었어요. 모래를 맞으면 절대 뛰지를 못했던 그 안 좋았던 모습들이 완벽하게 고쳐지면서 이제는 따라가는 흐름, 모래를 맞고도 잘 쪄주고 있죠. 직전에 1800m에서 보여준 근성 자체, 이번 경주도 충분히 변화 가능성은 유효합니다. 또한 직전 경주 아쉬움 남기던 10번 페네트로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외곽 11번에서 추진 없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말 가는 데도 놔뒀는데 알아서 선행을 나서버리죠. 그리고 당시 이제 선행권을 나서야만 했었던 바깥쪽에 있었던 마필 12번과 금투사가 바로 씹고 이제 나가버리자 그 흐름을 따라만 갔어요. 전체적으로 첫 도전치고는 그런대로 흐름을 잘 따라갔고 충분히 잠재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페네트로의 성장 가능성도 열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 이번 구도 자체에서는요. 여러 개의 마필들이 포진되어 있는 구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장 자체, 잠재력을 너무나도 월등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마 클린업 보드는 여전히 전개나 상대를 잘 만났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준비 좋았던 이번 경주까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당일 모든 조건 확인 후 최선의 압축을 약속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백동희 위원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조금씩만 첨언을 하자면 4번 클린업 보드에게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이유는 거리 경험이죠. 확실한 거리 경험. 그리고 현 등급에서의 확실한 우승 경쟁력.
되겠고요. 8번 불멸의 재앙하고 10번 페네트로는 직전 경주 1800m 첫 도전이었습니다. 두 마리 모두 다 잘 수월하게 소화를 해내는 모습. 여기에 마찬가지로 비슷한 능력치 혹은 8번 불멸의 재앙이나 10번 페네트보다 조금 더 나은 능력치일지도 모르는 3번 짱콩까지 저 역시 백동일 위원의 추천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돌 위원의 집중 분석 경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우선 언급해 주신 중심막 클린업 보드에 대한 의견부터 잠재력 좋은 짱콩, 여기에 불멸의 제왕까지 모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편성에서 정말 굉장히 경쟁력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말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번 초인마입니다. 서울의 3세마, 상간마 대표 말이었던 말인데 사실 이 말 같은 경우는 뭐 특별 경주에서 울트라 로켓, 마스크 이런 말들과 뛰었을 때도 경쟁력을 이미 보여줬고 정말 강한 말들과 많은 경주 경험이 있습니다. 코리안 더비에서 부산의 액톤 블레이드, 월드선에 이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할 만큼 1800m까지는 이미 강자들과의 굉장히 좋은 경주력 검증을 한 말입니다. 2000m까지는 몰라도 1800m 다시 한번 출전해 1번 게이트 최적 전개 제외하신 이유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직전과 똑같아요. 직전에 12월 달에 경주에서도 저희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직까지 고민이 된다 하지만 믿음이 좀 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이만 좋은 마필인 거 누가 모릅니까? 저도 알죠. 근데 다만 이 마필 자체가 계속 유심히 보시면 빠른 레이스의 약한 모습은 계속 보여줬었어요. 여기 이번 구도도 짱콩, 클리어보드, 로열파크, 바깥쪽에 뭐 불멸의 장, 뭐 페네트로까지 뛰었던 편성보다 분명히 빨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9월 달에 입상은 단촐한 구도였잖아요. 레이스이 빨라진 이번 구도에서 상태는 이상이 없지만 분명 이번 경주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도 강하게 추천드리기에는 당일 조건 확인 전까지는 초인만은 확신할 수 없다 평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장거리 검증을 받았고 최근에 상승세 이어가는 마필이 상당수 있어요. 4번 클린업 보드, 조만간 클린업 조이가 은퇴식을 이제 거행한다고 하는데 4번 클린업 보드, 뭐 장거리 기대주로서 각광을 받아낼 수 있겠고 이번 경주에서는 뭐 충분히 중심권에 마필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4번 클린업 보드고 1번 초인마가 이제 문제의 마필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3세마 때 날리던 말이 왜 최근에 이럴까요? 좀 변화의 이번에 타이밍이 되길 기원해 보겠고 8번 불멸의 지왕 모래 반응 좋아졌고 3번 짱콩 정말 잘 뛰고 있죠. 선두권에서 이번에 늘어난 장거리에서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저희가 말씀드린 4, 5두에서 결판이 날 듯한데요. 자, 서울 12경주는요. 장거리 확연하게 검증됐고요.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죠. 레이스를 상당히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연투기 대치 4번 클린업 보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인기만 접전 레이스 흐름 빠른 구도 내외측인데 선행마가 절비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뭐 흐름 빠른 레이스 단거리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이는 마필 상당수 있습니다. 토요일 라스트 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13경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를 어떠한 흐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충마 선정과 이어지는 그 동반 입상 마들의 향방이 완연하게 갈라집니다. 이 점 먼저 유의하셔야 돼요. 앞서서 민명철 위원은 분명히 빠른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빠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구도입니다. 누구라도 선행을 나갈 수 있되 누구도 레이스 주도권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선의권에서 응수해 줄 수 있는 11번 두손 앙자가 직전 승급전은 좀 아쉬웠죠. 인코스 1번 게이트가 오히려 독이 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외곽에서 치고 나온 그 말에게 갇히면서 블랙홀에 갇혀버리는 그런 부분이 조금 타이밍을 잡는 게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11번 게이트 시원시원하게 자신의 주폭대로 마음껏 자신의 질주를 펼쳐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1번 사련의 위는 그 정반대죠.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 불리함 속에 올라오다 3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1번 게이트에 있다면 사련의 위의 강점은요. 추입이 되지만 선입할 땐 더 매력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1번 사련이 윈의 현등급 경쟁력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8번 댄싱 블레이드와 12번 그린다르크 두 마리의 앞말이 되겠고요. 8번 댄싱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추임력 하나는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정타를 어떻게 발현을 해주느냐. 김용훈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해보겠고요. 12번 그린다르크는 선행, 추입, 선입까지 모두 가능한 전력, 직전 경기를 보여준 경주력의 절반만 보여줘도 승급점 문제 없다라는 판단 복병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큰 이견이 없는 경주입니다. 8번 댄싱 블레이드부터 1번 사련이 윈. 언급 잘 해주셨지만 직전 경주 출발을 실패해서 이렇게 좀 추입을 했는데 뭐 1번 사련이 윈 초반 스피드도 좋은 말입니다. 여기에 12번 그린다르크 직전 경주 좀 아쉬웠는데 이번 경주 충분히 직전보다 잘 뛸 수 있는 말. 개인적으로는 복병으로 9번 볼드나이너만 가볍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이 말이 원래 예전에는 사실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던 말입니다. 한동안 바닥을 치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행을 나서지 않아도 되고 선입 후에 직선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꽤 매력적인 말인데 9번 볼드나이너의 회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9번 볼드나이너가 뛰기에 적정한 편성 구도일 수도 있어요. 볼드나이너는 입상 시의 경주 자체를 편성 자체를 보시면 선두권이 뭉쳐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볼드나이너가 있어요. 그런 흐름을 굉장히 즐겨하면서 거기서 혼전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는 했었는데 1300m에서는 입상한 경험이 없습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말이 될 것 같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그린다르크, 사련이 윈 그리고 댄싱 블레이드까지 저희도 높게 평가하고 좀 그 순서 자체만 좀 달라졌다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앞필은 꼭 질문 드려야죠. 이번만 여걸 비전입니다. 4번 경주 뛰어서 3번 입상했고요. 1번 삼척이에요. 매번 페이스에 관계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할지라도 다시 한번 최적 전개가 이어지잖아요. 어찌됐든 현등급에서 그렇게 강자급의 마필을 피해왔기 때문에 이번만 여걸 비전으로서도 이번 경주까지는 최선을 다해줄 걸로 판단되고 기본 능력 또한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만 여걸 비전 배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여걸 비전을 보면요. 모마인 인천의 비전 생각이 똑같이 납니다. 1등급까지 갔죠 결국. 이번 편성이 좀 빠를 것 같아서 추입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여지없이 추입으로 들어오는 마체가 작았던 유형으로 기억이 되는데 엄마를 꼭 빼다 박았어요. 그래서 여걸 비전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좀 난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분석에 의하면 이번 흐름에서 여걸 비전이 바로 승급전의 추입력을 발휘하기에는 그 정도로 느리지는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 정도로 느리지 않은 핵심 포인트 선행만이 6번 세븐즈 럭키가 이제 받아낼 듯합니다. 선행을. 이 8번 댄싱 블레이드가 최근에 착수권에 아쉬움이 있지만 직전에는 출발 후 추돌 주춤 직선에서 몽키삭스의 낙맛이 살짝 잘 피했어요 혼자. 막판에 좀 약간 여파를 받았는지 오착인데 자, 이번 경주 늘어난 1300m 거리 훈련 과정과 상태감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8번 이 댄싱 블레이드의 선정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요. 12번 그린다르크는 자, 직전에 1번 편성 4코너까지 시종 외측 기대는 악벽을 당시 박태준 기수가 사력을 다해서 제어를 잘했고 막판에 아주 좋은 능력까지 보였죠. 승급전에서도 충분해 보이는 12번 그린다르크가 되겠고 1번 샤련이 윈, 2번 여걸비전 저도 평가하는데 그래서 선행만 있잖아요. 6번 세븐즈 럭키 당일 주로까지 가볍게 날씨가 좀 풀렸으니까 주로 컨디션이 가볍게 좀 형성이 무겁지 않다라면 6번 세븐즈 럭키의 선행 강공 작전도 주요할 듯한데 김지영 의원 6번 세븐즈 럭키의 선행 1승 기대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한마디로 이혁 기수가 보고 싶습니다. 입마호흡도 사실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세븐즈 럭키라는 말은 이혁 기수가 정말 잘 타줬었고요. 이걸 특이하게 김동수 기수가 타면 추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과의 호흡도 전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편성에서 6번 세븐즈럭키가 선행을 나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4번 스토미가 선행 강공 작전을 펼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이번 경주의 핵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13경주는요. 게이트 외곽이 더 좋습니다. 경합 피하고 모래 들맞고 전개가 가능하죠. 11번 두 손 왕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말은 크게 한파 예보가 없습니다. 경마를 야외에서 즐기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잘 끼워야 보배가 된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매경주 그 입상 가능마 또 복병마 잘 잡아내고도 마지막 OMR 카드에 이 마킹할 때 그 조합 컨비네이션이 잘못돼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자, 이번 토요 경마에서는 잘 잡은 복병마 자 조합까지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하셔가지고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1호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